교수님, 잠시 후 대면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고유정이 심경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기대하는 것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술술 자백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전 남편 사례와 연관돼 가지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의붓아들 사건과 연관돼서는 자기가 안 죽였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말이죠.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증거들이 멸실됐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23일 날 제주지법에서는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현 남편이 지난번에 아내가 살해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고유정이가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진술이 이제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직접 우리가 이제 물음 맞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질 신문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폭로자로 변한 현 남편을 마주한 고유정이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주목이 되는 건데, 그럼 고유정 요즘 어떻게 지낸다고 합니까? 네, 고유정이 처음에는 독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는데요. 바로 자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그랬던 독방을 요구했던 고유정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함께 지내는 재소자들하고 잘 인사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들한테 인사도 매우 잘하고요.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교도소 안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나? 왜 이렇게 잘 지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고유정은 되게 자기 애가 강하고 그다음에 분노 표출 방법이 극단적인데,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도 잘하고 잘 웃긴 아이였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인사를 잘한다? 그럼 이런 이중성이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교도관들한테 인사를 잘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살인죄를 저질러도 사형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 성적이 좋으면은 또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어떤 영악함도 보이고, 그러면서 고유정은 TV에는 여전히 자기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향후 자신이 석방했을 때나 아니면 아들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유정의 어떤 심리 상태는 인격 장애, 그 다음에 이중성,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 중시, 자기 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늘 전 남편과의 지금 남편과의 어떤 대질 신문에서 고유정이 이런 자기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면 대면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꼭 밝혀야 할 의문점 3가지를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정이 왜 먼저 제주에 살던 의붓 아들을 갑자기 청주 집으로 데려오자 했냐는 거거든요. 네, 경찰은 이제 고유정이 이런 말과 행동을 수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남편의 아들을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숨진 것도 물론 수상하지만요. 그 전에 고유정이 보였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이 아들만 나온 사진을 SNS 프로필로 해두자 굉장히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자신과 고유정 아들은 빼놓고 너의 아들만 해뒀냐며 굉장히 모진 말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싸우고 나서 고유정은 가출을 했었는데요. 그러더니 돌연 돌아와서 함께 살자고 합니다. 경찰은 왜 싸우고 나서 갑자기 돌아온 고유정이 같이 살자고 제안했는지 이 점을 수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현 남편도 이를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수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아예 애초부터 의붓 아들을 살해했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한 행적들이 너무 여러 가지죠.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면 고유정에게로 굉장히 많이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2월 28일에 의붓 아들이 먼저 이 청주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아이는 이제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아무리 의붓 아들이지만
의붓아들과 내 아들과 함께 내 식구가 같이 살자고 했던 이 고유정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수상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게 이런 거죠. 이제 의붓아들이지만 사망을 했으면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례 절차를 치르는데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에 얼굴을 전혀 비추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네. 아이의 혈흔이 묻은 뭐 이불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깨끗이 치워져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을 이루어서 같이 살려고 했다라고 보이는 고유정의 행동으로는 이 의붓아들은 소위 말하면 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 사라져도 되는 존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주변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또 한 가지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의붓아들은 그렇게 데려오자 이렇게 해놓고선 자신의 아들은 막상 데려오자 해놓고서 그 데려오는 날짜를 조금 미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의붓아들하고 친아들하고 원래는 2월 말에 같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친아들은 날짜를 미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의붓아들의 사망에 고유정이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친아들은 소중하고 내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살해 현장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미뤘던 게 아닌가 또 이게 같이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의문점 꼭 밝혀져야 할 게 바로 카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붓아들이 숨기기 전 먹인 카레가 혹시 범행 도구는 아니었을까? 이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 살인 사건이 있었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5월 25일 밤에 카레에다가 고유정이 그 전에 가지고 왔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타서 네. 이제 남편을 사실 이제 의사 능력이 거의 무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살해를 했다라는 게 이번 살해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네. 3월 1일에 일단 또 카레를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현 남편이 주장하는 건 본인도 고유정이 뭔가 그 따뜻한 차를 줬는데 네. 그 차를 먹고 평소보다 굉장히 깊이 잠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깊이 잠든 사이에 네. 지금 현재 의붓아들을 카레에도 무언가 이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썼던 그런 뭐 수면제 성분을 넣어서 현재 그 의붓아들도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이걸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 부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사망했던 의붓아들에게 이런 수면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오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카레를 이날도 먹고 그날도 먹었다는 것만으로 이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의심이 가능한 건 카레에 수면제를 탄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뭔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을 살해하는데도 또 쓰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범행 수법에 본인이 뭔가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범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수법은 자기가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성공한 그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쓰는데요. 이 카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또 일반 뭐 다른 국이라든가 이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걸쭉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썩는다 하더라도 잘 표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종류의 음식인데 전 남편의 어떤 그 졸피뎀 성분을 탄 것은 이제 확실하게 그거는 그 팩트로 나왔는 네. 것이고요. 근데 이전에 지금 바로 이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카레를 줬다라고 하는 이 우연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금 그 의붓아들에 대한 부검을 네. 했다라고 하는데 네.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약물이라든가 이 독극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저는 좀 약간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현 남편이 그 당시에 그 차를 마시고 뭐 좀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술을 했다면 그 현 남편에 대해서도 이 졸피뎀 성분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네.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 논문에 보면은 이 졸피뎀 성분이 한 1년 정도는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네. 것에 근거를 두고 해서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실무에 있는 이 법의학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졸피뎀을 사용을 하면 한 뭐 1년 정도 지나도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그 현 남편이 졸피뎀 성분이 검출이 됐다면 이건 좀 더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네,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의 일치가 있는데 네. 약간 의붓 아들이 숨지기 전 한 지난해 11월쯤에 고유정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면서요. 네. 그 5월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그 한 열흘 전에 이 고유정은 청주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적이 그랬었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 남편을 살해한 후에도 고유정이 한 번 더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바로 11월인데요. 네. 그 시점이 고유정이 지금의 현 남편과 아들 사진 문제를 두고 싸운 뒤 가출하고 돌아온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의붓 아들이 숨지기 전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 남편은 지금 졸피뎀, 이때 처방받은 졸피뎀을 혹시 아들에게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결국 가장 궁금한 건 세 번째 쟁점인데요. 바로 아이가 대체 왜 숨졌을까입니다. 이것은 현 남편과 사실 고유정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는 바로 이 성인은 딱 2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초에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은 이제 고유정이가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119에 이제 신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19에서 아이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얼굴이 울긋불긋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 이 사인을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 아이의 등에서 이제 일자로 눌린 자국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 시신 입 주변에 소량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경찰은 그것을 그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았고 바로 이 의붓 아들의 그 아버지인 현 남편이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이 이제 그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소량의 피가 아니에요. 아이의 얼굴을 다 덮을 정도에 있었어요. 충분한 그런 혈흔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좀 여기서 이제 그 의심이 나는 것이 이 현 남편이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유정이가 이전부터 한 2번에 걸쳐 가지고 당신은 잘 때 사람을 누르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2번을 보냅니다. 그 2번을 보내는데 경찰이 이제 그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혹시 당신이 다리를 눌러가지고 이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닌가, 죽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현재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그 사망과 연관해서 이 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양 또는 뭐 그 당시에 아이가 얼굴을 갖다가 이 매트리스를 향하고 있는데 혹시 위에 어떤 그 커다란 외력이 작용해서 아이가 사망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지금 이제 줄을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요, 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추정이다 보니까 오늘 지금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남편도 이랬을 것이라는 추정을 기초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한 것이고 네. 고유정은 완강하게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질 조사가 좀 형식적으로 흘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현 남편도 사실 사건 당일 다음 날 조사를 했었는데 졸피뎀 성분이나 다른 약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을 갖고 대질 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